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다 한가운데서 정말 의문투성이인 돌 하나가 발견됩니다. 근데 이 돌 하나 때문에 숨겨져 있던 엄청난 역사 이야기가 터져 나와요. 이게 또 어떤 바이럴 영상의 소재가 되면서 아주 극적인 스토리가 펼쳐지는데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이야기, 그 서사 구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문구. 이 섬은 고려왕의 땅이었다. 이야기 속에서 한 어부가 우연히 발견한 비문에 딱 이 한 줄이 새겨져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 한 줄이요, 어마어마한 정치적 폭풍을 몰고 옵니다. 말 그대로 이 이야기의 모든 갈등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바이럴 영상이 다루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음모, 그리고 정체성, 또 150년 동안이나 감춰져 왔다는 역사에 대한 아주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는 이 영상의 주장이 역사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걸 따지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대신에 도대체 왜 이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왜 이렇게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들릴까? 바로 그 서사 전략을 분석해보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설득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뜯어보시죠. 이 강력한 이야기의 뼈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주 고전적인 서사 구조를 틀로 삼을 겁니다. 바로 영웅의 여정인데요. 이 틀을 가지고 주인공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이 이야기가 가진 설득의 비밀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돌에 새겨진 충격적인 비밀. 이야기는 주인공과 함께 시작되는데요. 이 사람은 곧 자신의 세계가 통째로 뒤집힐 운명에 처한 정치인입니다. 뭐랄까, 영웅의 여정에서 말하는 그 평범한 세계에 살고 있던 인물에게 이제 막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주인공의 이름은 카토 하루키. 일본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일본 집권당의 아주 잘 나가는 신의 정치인입니다. 서사는 먼저 이 카토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죠. 스스로는 굉장히 국제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의 진짜 뿌리에 대해선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어때요? 이 설정 자체가 벌써부터 내적인 갈등을 예고하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바로 그 석비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본 카토는 문득 대마도 출신이었던 할머니에 대한 어떤 조각난 기억을 떠올리게 돼요. 바로 이 지점, 이게 바로 영웅의 여정에서 말하는 모험의 부름입니다. 석비라는 외부의 충격이 그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과거를 쿵 하고 흔들어 깨우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정체성에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한 정치인의 위험한 여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처음엔 단순한 개인적인 호기심이었던 게 어떻게 위험천만한 직업적 위기로 번져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막 얽히기 시작하면서 이 여정의 판돈이 훨씬 더 커집니다. 마이너스 97%,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이 영상은 정치적인 문제로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긴 후에 대마도의 관광 수익이 무려 97%나 급감했다는 데이터를 딱 보여줍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그냥 추상적인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아주 현실적인 위기라는 걸 이 숫자 하나로 그냥 각인시켜 버리는 거죠. 정말 효과적인 장치예요. 자, 그러면서 주인공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 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한쪽은 그냥 당의 노선을 따르고 과거를 무시하면서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는 길. 다른 한쪽은 이 석비의 진실을 파고들고 할머니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모든 걸 거는 아주 위험한 길이죠. 안전한 외면이냐, 위험한 진실이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주인공의 입장에 감정적으로 이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인공을 가로막는 적대 세력이 아주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당 지도부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른 바로는 자네 정치 경력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걸세. 이건 그냥 조언이 아니죠.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위협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조력자, 적, 그리고 음모. 이제 주인공은 더 이상 모험을 거부할 수 없는 첫 번째 관문을 막 통과했어요. 그러자 그의 여정을 돕는 사람들과 방해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무대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아주 영리한 게 주인공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조력자라는 캐릭터를 통해 하나씩 줍니다. 한국인 역사학자는 전문 지식을, 대마도 식당 주인은 현장의 목소리를, 또 충성스러운 보좌관은 정치적인 도움을 주죠. 반면에 적들을 보세요.
외모 대신이나 당대표 같은 막강한 권력자들이 그를 압박하면서 갈등을 계속 키워나갑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단 3일 만에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한눈에 보이죠? 첫날엔 그냥 회의에서 질문 하나 던졌을 뿐인데 다음 날 바로 경고가 들어오고 셋째 날엔 이미 감시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질문 하나가 어떻게 순식간에 감시와 위협으로 번지는지 보여주면서 이야기의 긴장감을 정말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네 번째 파트, 숨겨진 진실을 밝히다. 자, 이제 영웅의 여정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바로 실현의 시간이죠. 주인공은 여기서 가장 큰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하고 그 대가로 진실이라는 보상을 얻어내야만 합니다. 아니 근데 150년이나 된 정부의 비밀을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영상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툭 던집니다. 당연히 궁금해지죠. 그리고 이게 바로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로 향하는 숨막히는 미션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1단계 논문에서 비밀 문서의 단서를 발견합니다. 2단계 국회의원 권한으로 비밀 기록 보관소에 잠입해요. 3단계 감시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파일을 차단내고 마지막 4단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합니다. 어떠세요? 이건 그냥 자료조사가 아니죠. 완전 한편의 첩보 영화잖아요.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정보 탐색 과정을 이렇게 스릴 넘치게 연출해서 극적인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결정적 증거입니다. 대마도는 본래 조선의 영토로 여겨졌으나 국가안보를 위해 공식 역사에서 제외할 것을 명함. 이 문구가 왜 이렇게 강력하냐면요. 이건 다른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바로 그 음모를 설계한 내부자들이 직접 남긴 기록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역사 은폐를 시인하는 목소리인 거죠. 이야기 속에서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자연스럽게 대마도에 있는 할머니의 고향 마을로 이어집니다. 거기서 그는 더 많은 증거를 찾게 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한국계 혈통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이 험난한 시련을 통과한 주인공이 얻게 된 보상. 그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진실이었던 거죠. 나라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뿌리에 대한 진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딱 합쳐지는 순간 이 이야기의 감정적인 힘은 그야말로 폭발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든 것을 바꾼 연설. 영웅의 여정에서는 이 단계를 부활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어두운 동굴에서 찾아낸 진실이라는 보물을 들고 세상으로 돌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싸움을 벌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카토가 연설에서 어떤 증거들을 제시하는지 보세요. 메이지 시대의 공식 문서, 조선시대 마을 기록, 그리고 경제 데이터까지. 이런 이성적인 증거들을 먼저 쫙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할머니의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아주 강력한 감성적 증거를 더하죠. 이성과 감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공략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정말 정교한 전략이죠. 그리고 바로 이 한마디,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대사입니다. 저는 영토를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역사를 좀 더 정직하게 마주보자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로 주인공의 행동은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애국으로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행동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한방인 셈이죠.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대마도의 새로운 미래. 영웅은 마침내 마법의 약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기서 마법의 약이란 바로 진실이겠죠. 그가 목숨 걸고 가져온 그 진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그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시각적인 보상 같은 겁니다. 이전에는 텅 빈 거리에 상점 38%가 문을 닫았었는데 이후엔 한일 우정축제가 열리고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죠.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주인공의 용기 있는 행동이 경제 부흥과 문화적 화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걸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는 관객들은 엄청난 만족감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결국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단 하나의 이야기가 그 출처가 어디든 미래를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렇게 잘 짜인 이야기 하나가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에 어떻게 도전장을 내밀고 사람들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고 심지어는 미래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가? 스토리텔링이 가진 그 무섭고도 위대한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면서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